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7번째를 끝으로 요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품 위생학 쪽 네 번째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식품 위생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 분량에 비해서 시험 그 기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냥 쭉 읽고만 넘어갈 건데 읽고 넘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무조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품 종사자의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종사자의 위생 관리. 자, 소화기계의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계의 전염병과 결핵 및 성병,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자, B형 간염, 전염 우려가 없는 비활동 간염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등은 식품 종사자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 종사자들은 손 씻기, 모발 관리, 용모와 장신구, 복장 관리, 건강 진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 세척 살균 소독 관리입니다. 자, 세척 살균 소독 관리는 자, 용수의 위생 관리는 잔류 염소가 0.2mg 리터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쓰는 물, 용수의 위생 관리에서 잔류 염소는 0 리터당 0.2mg 이상이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척은 당근, 분무, 부유, 초음파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가열살균법입니다. 가열살균. 오염미생물을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열살균을 하는데, 가열살균에는 저온살균과 고온살균과 순간가열살균이 있습니다. 저온살균에는 낮은 온도에서 유해한 세균만 살균하는 것, 시유 제조할 때 사용합니다. 고온살균은 오염미생물 전부를 살균하는 것, 순간가열살균은 풍미가 변하기 쉬운 식품은 고온에서 단시간 살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소독입니다. 소독.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약화시켜 감염력을 없애기 위한 조작을 소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독은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방법이란 가열법, 여과하는 방법, 건조하는 방법, 일광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요 물리적인 방법이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방법에 가열, 여과, 건조는 이해를 하는데 이 방사선이 물리적 방법이 들어간다는 거, 이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화학적 방법은 살균제 및 소독제를 이용하는 거 간단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을 얘기하는 거죠. 해썹, 해자드 아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앞에 두 개, HA는 위해 요소, 그 다음에 CCP 중점 관리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해썹의 주요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해썹의 주요 절차는 전체에 12단계가 있습니다. 12단계 중 앞에 5단계를 사전 준비 5단계라고 하고 뒤에 7단계를 실행 7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전 준비 5단계는 해썹팀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세 번째 제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네 번째 제조 공정도 즉 흐름도를 작성하고 다섯 번째 공정 흐름도를 현장 확인하는 것까지가 사전 준비 5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7단계입니다. 실행 7단계는 이제 여섯 번째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고 여덟 번째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아홉 번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 열 번째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하고 열한 번째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열두 번째 문서화 및 기록 유지한다 까지가 해썹의 전체 12단계입니다. 12단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이거 외우기는 힘듭니다. 자, 다음은 식품위생검사의 목적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의한 성분 규격, 표시기준, 규격 등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통해 부적합한 식품이나 불량식품을 선별한다. 다음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의 재중금속,
그 다음에 잔류농약, 다이옥신 등 인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 물질이나 유해 물질의 존재 여부와 함량을 조사하여 식품의 안전을 도모한다. 뭐 들어보면 다 뻔한 얘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식중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중 원인 식품과 병원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 그렇죠?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가공 중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여야 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들어보면 다 비슷한데 요 네 번째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즉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정기적인 검사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자가품질 검사라든지 뭐 이물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식품위생검사의 분류입니다. 식품위생검사에는 관능검사, 생물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물리적 검사, 자, 독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능검사라고 하는 거는 외관이나 색채, 점조, 냄새, 맛 및 이물질 등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태를 이렇게 검사한다는 거죠. 이 관능검사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능검사 개인차가 심하다, 뭔가 수치화하기 어렵다, 그죠? 그런 거. 자, 생물학적 검사에는 일반 세균, 곰팡이, 효모 등의 미생물 수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대장균군이나 장규군을 검사하는 기생충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세균성 식중독이나 감염병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검사에는 미생물수를 검사하거나 기생충을 검사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화학적 검사입니다. 화학적 검사에는 일반 성분 및 미량 성분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유독물질, 항생물질, 식품, 첨가물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다음 이제 물리적 검사입니다. 자, 물리적 검사에는 온도, 경도, 비중, 전기 저항값, 방사능 오염 정도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 물리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이 물리적 검사는 시험에 자주 출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독성 검사입니다. 독성 검사는 일반 독성 검사와 특수 독성 검사가 있어요. 일반 독성 검사는 급성, 금성 아닙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이라는 게 있고 특수 독성 시험에는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 형성, 번식 시험이 있습니다. 최기 형성, 번식 시험 이게 특수 독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 최기 형성이 뭐냐면 임신 중인 모체에 어떤 물질을 투여했을 때 태아에게 형태적, 기능적 악영향을 일으키는 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형을 발생시킨다. 이게 최기 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기 형성 기억하세요. 다음 이제 미생물학적 검사입니다. 따로 미생물학적 검사를 따로 떼놨는데 이건 일반 세균수 검사, 대장균수 검사, 뭐 총균수 검사, 유산균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반 세균 검사는 표정 평판 한천 배지 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중원균의 수입니다. 중원균의 수. 그러니까 일반 세균 검사는 표정 평판 한천 배지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검체와 한천 배지를 혼합 응고시켜서 3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에서 24 내지 48시간 동안 배양을 한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미생물 검사 중 일반 세균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뜻입니다. 다음 발생한 세균의 집낙수로부터 검체 중에 생균수를 살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고체 배지는 특별히 알아둬야 될 거예요. 여기에 사용하는 미생물 고체 배지의 한천 함유량은 1.5에서 2%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 생뚱맞지만 이게 시험에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제가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자, 미생물 고체 배지의 한천 함량은 1.5에서 2%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천 함량은 1.5에서 2%. 다음 대장균수 검사입니다. 대장균은 그람 음성 무포자 간균입니다. 간균. 그냥 기억만 하세요. 자, 유당, 젖당이죠.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대장균이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대장균은 식품 위생의 지표 미생물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식품 미생물의 지표 미생물은 무엇이냐? 대장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대장균. 인축의 분변에서 유래합니다. 인축의 분변, 똥에서. 자, 대장균수 검사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정성 검사라는 게 있고 정량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성 검사는 어떤 균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는 거야.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 균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정성 시험 순서는 추정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내가 10년치를 풀어봤는데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빈도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자, 대장균수 검사에서 정성시험의 균의 유무 검사는 추정, 확정, 완전 시험 순으로 한다. 정량 시험입니다. 량.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정성 시험을 해서 대장균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정량 시험을 해서 대장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량 시험, 대장균의 수를 측정하는 건데 최확수법이라는 걸 씁니다. 최확수법. 이게 BGLB 배지라는 걸 수 있고 유당 한천 배지를 쓰고 건조 필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난 이해는 잘 안 돼. 뭐 이해도 안 되고 외우지도 않아요, 이게. 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자, 총균수 검사입니다. 총균수 검사. 이건 브리드법을 쓴다. 자, 총균수 검사는 브리드법을 쓴다. 기억하세요. 그, 생우유 중에 존재하는 세균 측정하는 방법이 이 브리드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생우유족 존재하는 세균을 측정하는 걸 브리드법이다. 그 다음에 유산균 수 검사법이 있어요. 유산균 수 검사. BCP 첨가배지를 쓴답니다. 35에서 37도씨의 온도에 72 플러스 마이너스 3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 집락수를 세는 겁니다. 황색 집락수를 센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곰팡이 효모수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하워드법으로 균수를 측정한답니다. 뭐 하워드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곰팡이 효모수는 하워드 검사법을 쓴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학적 검사입니다. 이화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에는 일반 성분 검사가 있고 유해물질 검사, 그 다음 식품의 독성 검사가 있는데, 자, 먼저 일반 성분 검사에는 외관, 수분, 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게 일반 성분 검사예요. 여기 보면 앞에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가 붙어 있죠. 이 조는 뭔 말이냐면 단백질 전부 다,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든지 다 이 뜻이에요. 지방 종류 다, 섬유질 전부 다 이 뜻이에요. 자, 유해물질 검사에는 식품 첨가물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 유해성 중금성 검사로 납과 카드뮴 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다음에 항생물질 검사를 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플라톡신 검사를 따로 합니다.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다. 다음 중 아플라톡신은 어떤 독소냐고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다. 이 색깔 칠해야 되는데 제가 못 칠했습니다. 잊어먹고. 자,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독성 검사입니다. 독성 검사, 급성 독성 검사와 만성 독성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급성 독성 시험의 검사가 아니군요. 급성 독성 시험은 자, 1회 투여 후 7 내지 14일간 반수치사량, LD50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반수치사량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투여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반 이상 죽으면 이게 급성 독성 시험을 됐다 해서 이게 독성이 있는 거다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성 독성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독소 소량을, 작은 양을 장기간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투여하는 거야. 장기간 동안.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을 하면 최대 무작용량, 이걸 노엘이라고 하거든요. 노엘. 최대 무작용량 산출을 목적으로 할 때 만성 독성 시험을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성 독성 시험은 1회 투여 후 7 내지 14일간 반수치사량을 관찰하는 거고, 만성 독성 시험은 소량을 장시간 1, 2년 동안 계속 투여해서 최대 무작용량 노엘 산출을 목적으로 할 때 만성 독성 시험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아주 웃음짝게 나오더라고. 한번 볼까요? 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지도, 수입, 판매 또는 사용 금지,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대한 단속, 표시 기준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그다음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수거도 합니다. 그다음 시설 기준에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 및 위생 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뒤져본다는 얘기죠. 다음 조리사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리사나 영양소로서 행동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다 본다는 얘기예요. 다음 행정 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슨 중지 처분,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쫓아가고 이것들이 몰래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지켜본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식품 등의 압류, 폐기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처분 내리고 난 다음에 뭐 현장에 있는 것들을 압류한다든지 폐기 처분할 때 지켜보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답니다. 아, 난 이건 처음 알았어. 야, 무슨 식품위생감시원이 간판까지 뛰어간대. 뭐 뛰어가는 건지 아니면 뛰라고 명령을 내리고 뛰는지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간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요. 다음 주 기타로서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이제 확인 지도, 뭔가 서류, 뭐 증명서, 뭐 이런 걸 뭐 뒤져본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법조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조리사는 식품미세법 51조에서 56조에 적혀 있는데, 뭐 조항을 외울 것까지는 없고, 조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단 급식소 운영자와 보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조리사를 주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다만 집단 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 적객업자 자신이 조리사인 경우이거나 일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체인 경우이거나 또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 뜻이에요. 다음 영양사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인 경우이거나 일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업체이거나 또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 둘 다. 그죠? 일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거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150명 뭐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다음 세 번째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입니다.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B형 감염은 제외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감염병 환자 중 B형 감염병을 제외한다.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그 다음에 조리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교육은 집단 급식소 종사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법에 있는 겁니다. 1년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면허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 이거 나오죠? 조리사 면허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조리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 걸. 아까 말했죠?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뭐, B형 감염 제외하고, 마약 어쩌고 종다자, 이거. 여기에 해당된 경우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년이 지났는데 교육 받았다는 증서가 없어. 취소하는 겁니다. 그다음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대한 발생에 이 조리사가 중대한 책임이 있어. 이 조리사가 책임이 있는 거야. 이 경우에 면허를 취소합니다. 다음에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사용하게 한 경우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하면은 조리사 업무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식품 가공 기능사 세 과목에 대한 요점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 30여 개 정도 파일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파일 개수가 너무 많으면 보시는 분들도 너무 지루하고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줄이면서 이건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았겠는데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아쉬운 거 다 찾다 보면 100개도 더 돼요. 이게 파일이. 그렇게 되면 뭐 요점 정리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덜어낼 건 좀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였으니까 이 17개 파일 반드시 출퇴근 차 타고 돌아다닐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이 파일 17개 파일 말고 제가 먼저 올린 오답 노트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오답 노트. 그 오답 노트를 풀기 전에 반드시 17 파일 이거 있죠? 요점 정리한 거. 이걸 먼저 한두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요점 정리 파일을 들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 오답 노트 파일을. 또한 오답 노트 파일도 하루에 한 개 이상 듣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를 듣고 그 내용을 전체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 오답 노트를 나 뭐 이렇게 시험을 봐봐야지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뭐 시간 있다고 하루에 왕창 다 해버리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요점 정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다 듣고 내일도 다 듣고 모레도 다 듣고 계속 다 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오답 노트 정리는 하루에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개 이상 듣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 식품 가공 기능사에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